오늘 아침 8시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 차량 동태관리 시스템이 1시간 반 동안 작동을 멈췄습니다. 차량 동태관리 시스템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자의 위치 등을 서울 시내 25개 소방서와 소방차에 실시간으로 연동해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동으로 신고 위치를 일일이 파악하며 출동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망을 담당하는 KT는 서울소방방재센터에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이 작업 오류로 일시 중단됐다가 복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정부 24와 세월 행정 전산망에 갑작스런 장애가 발생해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자동차 매도용으로 본인 확인 사실서가 필요해가지고 전세 자금 때문에 지금 차량 매도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이어 주민등록 시스템,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전산망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장애가 생겨 디지털 정부라는 평가가 무색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인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민간 TF까지 가동한 행정안전부는 8일 만에 장비 불량이 첫 장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인은 라우터 장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에 있는 포트의 일부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인 라우터에서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인 포트에 이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문제로 부품에 손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콘센트를 꽂았을 때 전기가 안 통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은 물리적인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해킹 징후도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라우터는 지난 2016년에 도입했고 사용 기한이 남아있는 장비로 확인됐습니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했느냐는 질문에 유관으로 점검했다고 답한 행안부는 장비 손상 원인을 두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부품의 손상이기 때문에 그 부품의 손상의 원인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결국 라우터에 있는 여러 포트 중 하나가 손상돼 전산망 전체가 가동하지 않았고 전국 민원 업무가 마비가 되는 디지털 재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장비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빨리 복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문제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행안부는 유사한 장비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점검을 하고 장애 발생 처리 매뉴얼을 보완해 신속한 복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오늘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열리는 가운데 심지어 시연 상황에서까지 국가기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폐공사는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신규 발급 불가 공지를 띄웠고 정부 박람회 행사장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연을 하던 가운데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와 앱이 먹통이 되면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은 물론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멈춘 겁니다. 지난 17일 정부 24와 세월 행정 시스템 장애를 시작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어 일주일 사이 4번째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 박람회의 슬로건이 정부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디지털 정부라며 홍보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장애 원인을 찾는 한편 전산망 마비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시하고 사고 발생 대비 매뉴얼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와 앱이 먹통이 된 건 오후 2시쯤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은 물론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멈췄습니다. 지난 17일 정부 24와 세월 행정 시스템 장애를 시작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어 일주일 사이 4번째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장애 발생 1시간 만에 복구됐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 복구 안내 한참 뒤에도 홈페이지는 먹통, 휴대전화 앱은 되다 말다를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서버 관할은 한국조폐공사라며 책임을 돌렸고 조폐공사는 직원 실수로 서버가 다운됐다며 외주업체 탓을 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행정 전산망 마비 원인을 찾기도 전에 영국 출장길에 올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귀국 즉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했습니다. 회의체에선 첫 전산망 마비의 직접 원인으로 서버 내 업무 처리 단위인 스레드풀이 제 역할을 못한 걸 지목했습니다. 왜 스레드풀이 제 역할을 못했는지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간 통신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 통신이 느려져서 잠식됐을 가능성,
두 가지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시스템 장비를 교체해서 대응을 해보고 그랬으면 중단 기간을 줄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원인 분석을 해도 됐잖아요. 근데 그걸 붙잡고 계속 원인 분석하느라고 세월을 오래 보내고. 이 내용 취재한 김민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앞서 보니까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서 좀 잘못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책임 떠넘기기로 보이는 행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의 역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전자정부 이러면서 2019년부터 야심차게 했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첫마디가 우리 관할이 아니다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역점 사업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버가 조폐공사에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폐공사에 물어보니까 여권 발급은 조폐공사가 하는데 그 사무를 외교부가 보는 것처럼 서버가 우리한테 있는 거는 맞지만 이거는 이 사업의 주무부처는 행안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건 이렇게 잘못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원인이 뭐냐 이걸 찾는 건데 앞서 이제 들어보니까 장애 원인을 검증한다 이렇게 하던데 이게 이유를 찾았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일단은 이게 제가 오늘 행안부 보도자료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보면 무슨 클로즈 웨이트 적체 현상, 스레드풀 잠식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방금 뉴스 보시면서도 좀 무슨 소리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오늘 하루 종일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는데 네. 행안부가 문제 원인으로 계속 얘기했던 네트워크 장애를 기술적인 어려운 용어를 써서 늘여놨을 뿐 아직 잘 모르겠고 알아보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다고 하니까 아직 보니까 정부는 제대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혹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서버의 관리 주체가 좀 분산된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일원화를 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요거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원화를 한다고 해서 장애가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원천적으로 막는 게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원화보다 더 시급한 건 이런 디지털 장애, 전산망 장애를 사회적 재난의 한 유형으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TF가 낸 보도 자료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빨리 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민준 기자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주말 계속된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대응과 사전 예방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사고 발생했다고 문자라도 한번 보냈습니까? 백업 장치가 전혀 작동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작동이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고. 질타가 이어지는 도중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사이트마저 1시간 정도 마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자리에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가 정부를 지금 디지털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국회에出석한 행정안전부 차관은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전산망 먹통 사태를 디지털 재난 수준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정부24 등 민원 서비스 다 재개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사용하셨고. 나라장터 장애는 국내에서 입찰 관련 접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외 특정 IP에서 집중 접속이 이루어지며 과부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 시간이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는 연기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일단 디도스 공격이나 외부 해킹은 아닌 것으로 보고 해외 집중 접속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건 점심시간 직전이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된 겁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은 지난주 먹통이 됐던 행정전산망이 세월 시스템과 별개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 공무원들이 접속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안 돼갖고 오늘도 아까 이제 갔는데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전에도 계약을 하려다 계약을 못했어요. 인강을 못 뛰어갖고.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 45분부터 시스템 문제로 발급이 지연되다가 20분 뒤 정상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주민등록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렸다고 밝혔을 뿐 왜 과부하가 걸린 건지, 평소보다 주민등록 업무가 갑자기 많아진 건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상황도 시스템 장애가 아니라 서류 발급이 지연됐다고만 표현하며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나 무인 발급기는 정상 가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게 자꾸 빈번히 일어나면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건 진짜 난감한 거죠. 도대체 왜 관공서가 이렇게 허술하면은 자기들도 답답해돼요. 거기 직원들도. 전상망 목통 사태의 연이은 주민등록 시스템 장애는 내일부터 진행할 디지털 정부 홍보 행사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원인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국외로 출국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비난 수위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권준입니다.